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켜져. 자, 이거 살려야겠네. 아니 그렇게 드시는구나. 거의 슬레이트 치는 소리 나지. 영화를 찰지네. 하셔가지고. 아니야 팔이 한 100마리 죽은 것 아니,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살려야겠네. 찰지네. 자, 안녕하세요. 유명한 상담소. 유명한 죄송합니다. 유명한 상담소 예, 절공소 대표 우리 강원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이분의 그 닉네임을 토다 금매로 했습니다. 토다 금매가 무슨 뜻인지 최부사께서 간단하게 좀. 토가 너무 많아서 금이 묻히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예, 본래는 토생금인데 그쵸. 토가 금을 참 이렇게 살게 좀 빛나게 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건데 그 도움을 주는 토의 기운이 너무 넘치면 오히려 금이 토 속에 묻힌다.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엄마의 사랑이 자식을 정말 그 훌륭하게 성장시키지만 엄마의 사랑이 너무 과할 지나치면 경우. 아이를 잡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보시다시피 8글자 중에서 우리 5글자가 토. 음. 사연자분이 실제로 너무 밝고 너무 유쾌하시고 통화를 되게 했는데. 명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막 심각하게 풀지 않고 아주 그냥 유쾌하게 풀어내시더라고요. 이분의 고민이 네. 남편이잖아요, 남편. 네네. 남편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학력입니다. 네. 서울대 나왔고요. 석사 했고 지금 박사 과정인데 논문만 쓰면 이제 논문을 끝나는- 써야 되는데 안 네, 써. 안 쓰고 있어요. 너무 게을러가지고 첫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첫 문장 보고 아주 네. 빵 터졌어요. 첫 문장이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쓰셨어요. 남편의 성격은 첫째, 게으릅니다. 맨날 누워있고 뚱뚱합니다. 운동 물론 하지 않습니다. 딱 이게 첫 문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남편을 정말 딱 한마디로 요약을 딱 해주셨거든요. 일을 해서 집안 가정을 경제를 꾸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남편분은 이제 박사 과정 이게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이제 거의 가정 생활을 다 도맡아 하시는데 육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의 육아에 모든 걸 매진을 하고 그러니까 있는 육아 상황이죠. 집에서 아빠가 육아는 하는데 육아 외에는 안 하는 하는. 거죠. 그리고 논문을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써. 그리고 남편은 아이가 잘 때까지 케어를 한 다음에 아이가 잠들고 나면 네. 다시 뛴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머리는 정말 좋은데 일머리와 이 똥손으로는 자기가 겪었던 인생에 겪었던 사람 중에 네. 자기 남편이 최고다. 근데 되게 의외인 점이 또 뭐였냐면 학교 다닐 때 정말 모범생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의외로 좀 날라리들하고 놀았대요. 좀 놀기도 했대요. 그래서 되게 일찍부터 담배를 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을 가르쳐서 나는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노는 친구들하고도 놀았으니까 오픈 마인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융통성이 1도 없대요. 공부가 없어서. 와이프가.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은 그 담배 때문에 일찍 이제 담배를 접하고 피느라 그 아버지하고 되게 갈등이 심했대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아까 그 김 작가가 설명했지만 뒤끝 장렬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분이. 즉 아직까지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대요. 그 이후로. 그 학창 시절에? 고등학교 때문에. 때 그 담배 피는 걸 아버지랑 이렇게 좀 틀어진 이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그 원래 가족과 친가 부모 형제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 끈끈함이 전혀 없는 네.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건 그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뭘 하고 계시냐면 영화관의 매장 관리자를 하세요. 유명 그 영화 상영관의 매장 관리자를 하는데 난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먹여 살려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평생 일을 안 하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나요? 학위는 도대체 언제 따나요? 그리고 아들이 지금은 잘해주니까 너무 좋은데 아들과 자기 남편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얘가 철이 들고 나면
둘이 너무 또 상극이 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직면한 건 도대체 이 남편 언제 하겠다서 제발 좀 아, 그리고 그 얘기했어요. 공부를 좀 하신 분이라 자기가 토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거 남편의 금을 다 묻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고 그리고 둘째를 계획하고 있는데 둘째를 낳아도 되겠습니까? 이런 고민. 아, 그리고 그 몇 가지 조금 더 추가된 이렇게 보내주신 사연 외에 몇 가지 더 이제 물어본 게 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남편이 혹시나 이제 아이 육아 때문에 학업을 못 마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이 그만둘까? 이제 내년쯤에나 이제 육아휴직을 쓰고 오로지 남편만 뒷바라지를 해서 남편이 학위를 따게 좀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의견을 좀 주시기도 했고요. 남편이 고학력이고 이제 좀 좋은 좋은 직장 잡아서 좀 돈 벌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이래서 굉장히 우울할 만두한테 너무 유쾌하고 기본적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애정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런 글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남편분은 그러면 뭘 하고 싶어 하시냐, 본인은 뭐 지금 이게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 빨리 이제 밥벌이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뭘 했으면 남편 본인은 뭘 했으면 좋겠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얘기를 안 한대요. 왜냐면 아직 결정 나지 않은 거를 내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어. 이런 그래서 예전에 그 되게 재미난 일화가 뭐였냐면 연애를 8년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당신아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남자들이 빈말이라도 사랑해 이랬지만 이랬대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알고 어머 말해줄 수 없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냥 자기가 결심이 서거나 확실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성격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남편은 못 거집니다. 목이 없다는 얘기죠. 목 거집니다. 식상이 지장간에도 없는 무식상이라 도통 멋이 없대. 특히 의식주 관련해서는 멋이 하나도 맛도 모르고 못도 없는데 이분이 뭐랬냐면 남편이 임신일주인데 임신일주는 신이 사람을 만들 때 그러니까 보통은 예술가가 많다고 하는데 신이 이 사람 남편을 만들 때는 아마 예술이라는 걸 한 스푼도 안 주셨나 보다. 한 스푼이 아니라 티끌도 안 주신 것 같다. 여러 개를 했는데 자기가 기토 정관이라서 그 자기 남편을 남편 수를 좀 해방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그 토다금매라고 그때 아까 그 이렇게 사연자 이름을 붙이셨는데 남편이 지금 일단 금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남편 사주에도 뭐 기토 하나 있어서 혹시 이게 기토 타김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신 분이더라고요. 많이 하셨더라고요. 질문을 하시고 또 자기의 토가 그 남편의 금을 좀 이렇게 덮어버리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도 같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약간 불로서도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거에 관심이 많은 걸 보니 월지의 편제 탓인가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일단은 굉장히 유쾌했고 내용은 별로 유쾌하지 않은데요. 예. 그 아들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그 아이 사주도 같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나중에 지금은 뭐 아직 어리니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식상이 이제, 남편이 지금 무식상이라 무식상이고 이런데 준비가 아빠랑 됐을 때 아이와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질문이었어요. 하기 언제 따요? 병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단 먼저 이 토다금매의 명식을 보면은 이걸 비건급제가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늘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도 하시는 말이 이제 간지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이제 남편 보기 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은 일단 간지동이라는 것 자체가 비견겁제잖아요. 근데 비견겁제가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이 비견겁제를 다스리는 게 관이거든요. 근데 이 관의 힘이 약하면 이 많은 비견겁제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도 이제 토가 많은데 여기서 목이 와서 이 토들을 다 소토해줘야 되는데 소토하기 전에 뿌리가 부러지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한 어떤 그런 관이 들어와야지만 내가 좀 잘 취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한 남자는 조금 눈에 안 찰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 사주가 참 아름다운 게 그러니까 상관생제의 그 기운이 굉장히 강해요. 이게 이 많은 토들이 다행히 천간 연간에
설기처가 있어서 이 경금으로 가고 이 경금은 다시 자수를 생해주는 걸로 오기 때문에 결국 이 끝나는 게 이 자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한 어떤 집착이 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돌아서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상가생자가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대운은 그렇지만 다음 대운에 이제 갑신대운이 오는데 네. 이 신대운에 보면 이제 신자진으로 네. 이제 수국을 이루거든요. 요때 조금 대박을 노려봐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남편 거를 봐서는 인성이 진짜 완전히 사주를 다 네, 관통했고요. 맞아요. 그리고 그 시간의 정관이 딱 있는데 솔직히 조금 멀죠.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인성 같은 것도 좀 편잡됐죠, 어머니. 재성도 편잡이 됐는데 이 사화가 사신합, 사유합으로 네. 이제 이거를 합거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합거돼서 깨끗하게 정제만 남겼어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정제의 정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뭐 인성은 혼잡이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약간 고지고대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틀에 박힌 사람 같이. 그래서 융통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그리고 식상의 부재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하셨는데 이렇게 금이 많은데 식상이 나오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아름답게 대세운에서 오는 게 좋은데 문제는 대세운에서 이제 이 식상이 아주 귀한 식상이 오는데 갑신을류로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다 힘을 못 쓰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 잘려져서 와서 예. 또 그래서 계도가 그게 된다면 절각이 절각이죠. 절각이요. 예. 그렇죠. 절각. 예,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다. 그래서 약간 그 폐해가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토다매금의 그 님거 사주를 보면은 지금 을류대운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을류대운은 굉장히 중요한 대운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미중에서 을목, 진중에서 을목이 투간한 그런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이 아주 예쁘게 투간이 되었다. 그래서 근데 요 투간이 되는데 약간 을경합을 해서 얘 관으로서는 활동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고 조금 100% 만족스럽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밑에 또 절각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제 갑신 대운이 왔을 때는 좀 제대로 쓰지 않을까. 합도 있고 충도 있어서 조금 요교도 조금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을류 대운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때 되면은 다음 대운 되면은 남편이 조금 자기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세운으로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내년에 바뀌는 지금 예, 내년에 갑신으로 바뀌니까 내년부터는 내년에 바뀌죠. 예. 그런데 내년에는 또 이 남편이 이게 이제 을목이 이제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 또 이 사화도 묶이고 을목도 조금 힘이 없어서 내년에 시작해서 병원년 정도에 뭔가를 이렇게 그 퍼포먼스가 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이분 그 사연자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원래 전공과 상관없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전공은 이제 뭐 아랍어과 뭐 이런 쪽이었다고 들었는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토가 많아서 그런 건지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직은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직은 지금 못하지만 본인은 이제 법무사 일을 뭐 하고 싶어는 하세요. 이거 공부해가지고 혹시 자격증 같은 걸 따서 그런 쪽 일을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근데 이렇게. 아랍어 참 아깝네요. 아랍어가 현실적으로는 뭐 요새는 시세를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번역을 맡으면 영어가 20이면 30분에 영어가 20이면 뭐 테이프 하나 이제 우리가 딕테이션이라고 하죠. 프리뷰라고 하는데 50이거든. 아랍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고 희소 그렇죠. 가치가 희소 가치가 있고 그 언어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왜 공부를 안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그러게요. 본인은 그런 상관이 너무 아름다운데. 네. 그러니까 언어랑 그리고 글 쓰시는 걸 보니까 글을 기본적으로 재치 있게 잘 쓰는 분이세요. 그 남편분은 건축공학과 전공이시거든요. 건축학과라고. 근데 네. 이렇게 왜 한 가지 오행이 쭉 사주를 관통을 하게 되면 선생님 그때 수업 때 이거 약간 전문성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그 전공이 남편한테 굉장히 좀 괜찮은 건 아닌가. 네. 예, 뭐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일단 이제 이 문제 오늘의 이 문제적 주인공인 남편분의 사주에는 네. 전체 우리가 배운 바대로 뭐죠? 네. 인다신약이에요. 네.
근데 일주는 임신이야. 음. 그리고 인다신약인데 당연히 인승인 금이 사주를 관통했어요. 네. 뭐 그것도 아주 막 그냥 편인정인을 짝짝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인생이 굉장히 심하게 혼잡돼 있는. 근데 또 임신일주야. 임신일주는 제가 늘 강조했지만 가장 머리가 좋은 그 세계의 일주 60개 중에서 1, 2, 3위안에 드는 일주 중에 하나. 실제로 똑똑한 애들이 많고 밥 딜런도 임신일주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좋은데 이 금인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인다신약의 특징은 의존성을 말하는 건데 의존성은 갖고 있으면서 절대 굽히지 않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존성이라도 이렇게 그 왜냐면 모기 인성이다. 그러면 이렇게 막 의존하면서도 막 만약에 그 의존당하는 주체가 막 늘 의존을 받아줄 수는 없잖아. 막 네. 그러면은 못 이기는 척. 아니 그러면은 이제 막 뭐 이제 욕을 하거나 이렇게 야단을 치면 막 애교를 부려서 어떻게 의존처럼 이렇게 뭐 네네. 그냥 한다면 금인성은 마치 맡겨놓은 걸 찾아가듯이 아까 뒤끝 장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과실은 어느 경우나 제가 보기에는 90% 이상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다신약 중에서 금 인다신약이 제일 고약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머리는 졸라 좋아. 그러니까 이제 괴롭히자고 마음을 먹이면 굉장히 정교하고 다양하게 괴롭힐 수 있다 이거지. 여기를 보면 괴롭힘을 당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다신약의 경우는 외관은 신강하나 내용은 신약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용신도 신강한처럼 재성을 용신으로 잡지만 그다음 한신은 관이 아니라 뭐가 된다? 비견이 주체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인다신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중요한 재성이 이 인성을 제지할 수 있는 용신인 재성이 강하게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그 원국에 있는 건데 이 원국에 이것도 혼잡으로 사화와 오화가 편제와 정제가 굉장히 강하게 나란히 붙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뭐 학력이나 진학 이런 부분의 퍼포먼스에서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임신일주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런 지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와 오화의 힘으로 낼 수는 있었던 것까지는 작용이 된 거죠. 용신에 해당하는 재성이나 인성이 전부 다 어떻게 됐냐면 전부 다 혼잡이 됐어요. 세 세트가 굉장히 혼잡이 돼 있어서 이것은 이제 혼잡은 꼭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저것을 다 쓸 수 있다라는 거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도 복잡하다는 뜻이지. 해야 될 게 이것만 해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내가 도구로 쓸 때는 이쪽 도구로도 쓸 수 있고 저쪽 도구로 정도도 쓸 수 있고 사도도 쓸 수 있지만 만약에 문제를 해결할 때도 한 개만 떼어서는 안 되고 뒤에도 떼어야 되고 옆에도 떼어야 되고 다 떼어야 되는 굉장히 좀 난감함이 이제나 동반한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이런 인다신약이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제 대운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또 초년에 또 다 사오미로 흘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년에 제일 못 얻을 수 있는 성취는 뭐야? 학교 뭐 지나가는 거겠지. 입시겠지. 그런데 이제 이 중요한 식상 아까 우리 최 부사가 지었는데 중요한 희신인 식상이 들어오는 지금 중요한 이때에 전부 다 뭐 기반이 되거나 이게 좀 안 좋은 게 이거예요. 간목이에요. 간목. 간목은 기반은 안 됐네. 갑기가 각성충이 있으니까 기반은 안 됐는데 절각됐죠. 을목도 기반은 안 되지만 이 힘들게 들어온 유일하게 사실은 저 89 대운 전까지는 목이 들어온 게 2개밖에 없는데 이 2개가 다 절지절각이에요. 이거 완전히
떨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 것은 당연히 논문의 결과물은 인성이죠. 내가 네. 학위를 받는 네. 거는 네. 논문은 뭘로 씁니까? 식상으로 쓰는 네.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찾고 손발을 움직여서 그렇잖아. 논문을 내가 뭐 실에 게시를 봐서 써나? 뭐 앞에 책도 보고 뭐 연구도 그게 보고 식상이에요, 그것이 선생님? 야, 어. 내가 테마를 정하고 이것을 발전시키고 하는 건 다 식상이야. 어. 식상은 호기심이니까. 어.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물을 내가 가지는 힘은 인성이지. 논문을 쓴다고 다 박사학위를 받나? 그런데 여기는 학위를 받을 힘은 이다만큼 넘진 않은데 정작 논문을 써야 되는 동력 아. 그건 식상이야. 다 죽었어. 그래서 이분이 질문한 게 그런 거예요. 그 인성을 자식한테 다 쓰는 걸까요? 그것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이 커플에게 아이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핑계가 될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돈은 완으로 불어오고 그럼 공부를 해야 되네. 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빨리 받아야 되는데 어. 그게 그게 없지. 네. 그러면 이제 명분이 확 떨어지겠죠. 어. 근데 지금 이 사람한테는 이상한 명분이 하나 생긴 거야. 네가 귀찮으니까 나는 애를 봐야 되잖아. 그 선생님 지금 둘째를 낳으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제가 보기에는 네. 근데 이분은 그러면 건축학과를 나와서 교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박사학위까지 가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안 하는 뭐 안 한다고. 네?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한대요. 남편이 본인이 뭘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한다고. 인다심리학의 특징 내 얘기했었잖아요. 인다심리학은 의존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네. 뭐가 있냐면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연애할 때도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지금 내가 내한테 너한테 사랑한다고 했다고?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은 그게 진심이야. 나 왜? 언제까지 사랑할 거야 이런 대답을 못 하는 거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난 많이 생각해봐야 되겠는데. 그럼 지금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난 이분 진짜 노 아이디어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무책임해서 노 아이디어가 아니야. 이게 인다심리학의 특징이에요. 게다가 그러면 하기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딸기가 값신 다음에 지금 의료대원 오지라는 거잖아요. 지금 어릴 때는 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 대운상으로는 저는 하기 따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딸 확률보다는 못 딸 확률이 80% 정도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떡할까요? 그러면 이제 세운을 봐야겠죠. 네. 지금 대운의 지금 환경과 분위기는 이 사람 기운에 네. 아주 네, 불리하죠. 인성이 지금 너무 가뜩이나 많은 인성이 네, 네. 범람을 했으니까 네. 지금 쓰남 그러니까 이제 인성의 쓰남이야 지금. 이거 지금 다 떠다니는 판에 무슨 지도 뭐 도로고 지금 주택이고 그저 구별이 안 될 판이야 지금. 근데 선생님 이 사주에 있는 화 두 개가 약간 제극이 있는 역할은 전혀 못 하는 건가요? 제거기를 못하는 게 아까 채부사가 했잖아. 사화는 사신합 사유합 돼서 이렇게 거의 약간 구금되고 오화 하나 쓸 수 있다고. 근데 이 오화 하나로 이 모든 거를 네 개를 할 수 있다. 어찌 감당하나 불가능. 을사부터 병호 정미 요 2년에서 쇼부가 난다면 저는 예. 저는 하기는 이거는 병호랑 정미에는 정미도 안 위험해요. 되고 병호. 병원이 예. 왜 정미가 위험하냐면 예. 정화는 나쁘지 않으나 네. 이 미토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이 미토를 믿을 수가 없어서 왜냐면 미토는 제가 그 소설에 얘기했잖아. 미정이라고 학위를 따고 이런 데는 굉장히 불확실한 그리고 또 이 미토가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안 좋아. 구신이야 구신. 그래서 이전에 쇼부를 내야 돼. 그러면 굉장히 냉장해 보면 만 2년 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내년이랑 지금 후년. 이 시점에서부터 보면 그러면은요 이 사람의 용신이 뭐죠? 육신상으로 부인이죠. 그렇죠. 재성.
네, 뭐 부인은 토다금매가 하는데 이게 금매가 될 정도의 금이 아니야. 이 사람의 토로 묻어버릴 수 있는 금이 그렇지 아니라고.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안 되는 택도 없고요. 어. 근데 못 오히려 이 토가 이 금을 생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사람은 지금 마누라를 지금 보통 이런 인다신약들은 마마보이가 많은데 마마보이 다행히 아니래요. 근데 아니라잖아. 네. 그러니까 그 부인한테. 엄마가 아니라 맞아요. 부인. 맞아요. 이 토가 다 그래. 그냥 부인이 없나 부인한테 집착해요. 집착하는데 너무 그러면 사랑한다고 해주면 안 될까? 아니지. 음. 그러니까 너무하네. 의지하고 부인을 엄마 대신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볼 때 그 부인과 사는 게 아니라 부인을 엄마라고 엄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학위를 못 따잖아요. 그게 네. 문제야. 그 재앙은 그러니까. 그거야. 지금 재앙은 뭐 지금 널 뒹굴뒹굴 하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사실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그 학위를 딴 뒤에도 굉장히 많은 고난이 좀 있어요. 초장운이 좋았던 것만큼 이제 49 병술부터 좀 괜찮아지는데 네네. 병술 정예쯤 가야 괜찮아지는데 그 전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의 해결책은 부인한테 저는 이 키가 달려 있다고 봐요. 부인이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될까?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년 한 해를 이거 휴직하고 남편을 이렇게 완전 맞아요. 뒷바라지는 나는 어떨까? 교묘하게 심리적으로 아빠. 피해 나가는 근거를 상실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하루도 빨리 일단 휴직기를 내든지 퇴사를 해서 육아의 권리를 뺏어야 돼. 핑계 대지 그리고 못하게. 핑계거리를 이분이 없애야 원래 법무사를 하고 싶다. 아니요 법무사 지금은 아닌데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다. 네, 아.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어떨까? 핑계도 있네요. 그렇죠. 네, 네. 그만두고 하고, 공부를 하면서. 그래도. 하고 아까 그 공부를 하죠. 근데 이 상관상제가 아주 예쁘게 아까 네, 말씀한 네. 돼 있기 때문에 음, 이런 이게 정제면 좀 별론데 편제라서 좋아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내 문제가 아니라. 그게 편제거든. 남의 문제를 해결. 그러면 뭐 사람의 문제라는 게 두 가지밖에 돼 있나? 법적인 돈하고 문제가. 돈하고 재정 문제와 법적인 문제. 아유, 좋아 아주. 그러니까 일타삼피야. 그러면 또 자기가 공부할 시간을 어차피 애 맡기면 그 맡기는 시간 동안은 어린이집 맡기면 벌 테니까 벌고 남편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미래 준비하고 지금 즉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저는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를 뺏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한테 책임감을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둘째를 갖는 것도 찬성입니다. 만약에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왜냐하면 내년에 이제 대운도 바뀌면서 이분이 이제 갑신의 을사거든요. 네. 그러면 사신합 수가 돼요. 음. 그러면 이 사람한테 또 용신이 되고 음. 그리고 이 명식에서는 이 수기운이 살아나야지 아이를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음. 그럴 정도로 상황이 아, 나는 그러니까. 좋지 않다고 보고요. 음포를 놓을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2년 안에 하기를 하기를 못한다면. 못하면 이혼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기를 못 따도 자기가 바로 취직해서 자 그럼 뭐지 인다신양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돈을 벌어야 된다고 했지 네. 재성용신이니까 네. 안 그러면 사람 구실 못해요. 네. 그러면 진짜 집안의 재앙이 되는 거야. 그 다음 편이 또 안 좋으니까 어. 선생님이 그거 걱정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 세 사람의 운명에 있어서 필사의 시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근데 여기 A까지 하나 더 추가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절대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조금 더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현재 그 서울대 그 기혼 기숙사라는 데가 있대요. 기혼자 기숙사.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데 말씀처럼 거기 활용이
좋잖아요. 그 화기운이 화기운. 좋잖아요. 관악산이니까. 음. 그래서 그분 말투가 되게 재밌었어요. 지만 좋은데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남편은 화가 용신이니까 그러니까. 화 기운이 좋은데 어, 살고 화가, 있으니까 맞아. 지만 좋은데 살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그렇지. 아들한테는 한신이고 본인한테는 구신이니까. 세 명의 가장 네. 좋은 거는 공통으로는 목으로 목,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목 기운이 강한 곳으로 그렇죠. 가면 좋은 것 먹는데 어느 같아요. 동네인가요? 그건 제일 좋은데 그거는 다음 문제고 일단 박사학위를 딴다는 거는 하나의 매듭이에요. 내가 그치, 계속 그렇습니다. 교수를 노려볼 수도 네. 있고 아니면 취직할 수도 뭐 있고. 취직을 할 수도 뭐 연구소나 이런데 취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못 따잖아. 그럼 이거는 계속 서스펜드가 되는 거야. 계속 이 지리한 시간의 연장이 되는 거라고. 그러면 진짜 정말 페인이 되는 거야. 총력을 통해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냉정한 판단이 지금 냉정하고 집중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아니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럼 만약에 학위를 안 따면 일도 안 하실까요? 뭐 그냥 그런 그냥 경우도 일하시지 실은 주위에 않으실까요? 되게 많기 때문에 네. 학위 못 따도 일은 지금은 하실 수 아이와 있어요. 학위가 다 핑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여기까지를 유예하는 것이 이 학위를 따는 것을 유예하는 것이 나라가 볼때 토다금매님이 할 수 있는 최후의 뭐랄까 배려라고 봅니다. 근데 이분 이제 보면 지금 결혼한 해도 그렇고 이 사람을 만난 그 대운의 세운도 그렇고 다 안 좋을 때 만나서 아 그래요? 그럴 때 보면 저희가 이제 유추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연애는 8년이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인성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 참고 받아주고 그렇게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대운 얘기도 했지만 사실 내 대운이 좋을 때 낳은 아이의 사주가 뭐 명식이 좋고 그리고 내 대운이 좋을 때 결혼해야지 그 사람과 뭐 좋고 백년해로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정말 인다신약의 전문가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때는 정말 그거를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책임감을 가져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이 글을 읽는데 굉장히 애정이 있었고 너무나 밝고 이 사람 자체가 너무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밝은 자기의 운을 찾아가리라고 믿어요. 밝은 사람은 밝게 살아야죠. 그래서 좀 솔루션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저희가 기대했던 솔루션은 아니지만 근데 저는 이 아이 사주로 봤을 때는 네.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필요한 거를 다 가지고 있고 엄마 아빠를 이렇게 같이 화합시키는 그런 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확실하게 줬을 때 남편이 좀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싶습니다. 아이를 봐서라도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식과 하기로 도망쳐 있는 약간 그거를 명분으로 삼아서 자기가 재성 활동을 하지 않고 그 재성 활동을 와이프한테 오로지 의지해서 그리고 엄마가 이제 아이의 벌써 사춘기를 걱정하는데 네, 맞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은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예, 지금의 굉장히 현안에 최선을 다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40대 전까지 운이 굉장히 네. 좋게 흐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그리고 그 오중기토가 상관이 시간의 투간에 있어서 굉장히 그 브릴리언트한 이건 좀 아버지의 어떤 그런 어머니도 똑똑하신 것 감각에 같아요. 이런 것들을 물려받아서 이렇게 똑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 걱정은 지금 아이 걱정할 때 아니다. 아이는 뭐 내가 볼 때 아주 큰 문제가 없이 그래서 용신 물어보셨어요, 이분이. 아니, 그것 때문에 네. 공부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용신은 을목입니다. 간목은 되지 못하고 네. 그러니까 인성이 너무 아름답게 또 이렇게 있어서. 오늘 상담은 선생님이 너무나 정확한 그 네. 단호한 근데 신약은 단호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래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 얘기하면 자기 빌미를 주는 아니 거네. 자기의 좋은 쪽으로만 했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자, 그 인다 신약이라는 게 정인 편인이 많은 걸 이제 인다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내 걸 딱 보고 나는 인성이 맞네. 그걸 인성이라는데 그걸 맞네. 그러면 나도 인다 신약인가 나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면서
저기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담 신청하면 그러니까 되고. 인다친양 정확히 말하면 인성은 과다하고 네. 비겁은 없는 그렇죠. 그런 이제 아주 좀 특이한 사주라고 네,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사연만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유쾌하게 쓰셔가지고 그냥 좀 다른 어떤 사연보다는 많이 무겁지 않게 좀 근데 할 저는 줄 그런 것 알았는데. 같아요. 이분이 지금은 남편이 이러지 않으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고 나와 전공이 다른 영화 네. 매장에서 관리자를 하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날 위해서 좀 사는 힘, 좀 무기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남편이 서울대 나왔다고 했지만 이분 아랍어 전공했다 그러면 어느 대학 나온지 우리가 딱 나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아랍어 하나밖에 있는데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네. 뭐 서울대는 동아시아과가 생긴 지 아마 얼마 안 됐고 한 대학밖에 없는데 그 정도면 예. 그 학력이고 굉장히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예, 능력이 네, 있기 네.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이걸 꼭 막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힘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년 반 남았습니다. 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용신부채 한마디 선생님 이제 네. 또 또 그게 있었지. 또 무너진다 또. 그러니까 선생님 오늘 이제 용신부채 적어주실 한마디. 사실은 그분의 남편께도 보내고 싶긴 한데 뭐 일단 그 네. 주신 분이 토다금매님이니까 과공비례라는 사자성어를 적어드렸습니다 합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경함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예의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배려와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도 그것은 정도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이 맹자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얘기입니다. 한번 좀 토다금매님도 아마 이 말의 뜻을 한번 잘 음미해 보심이 좋을 듯합니다. 예, 유명한 상담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연자분 오늘 주신 말씀 잘 새기셔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고민이 많으신 분들 저희 유명한 상담소에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개인 신상 공개가 좀 어려우신 분들 저희가 비공개로 다 하니까 염려 마시고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아래 나가죠. 철공소2024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옆에서 구독 눌러주세요.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누구도 못해. 나 월지 정갈인 사람이야. 공만 맞았잖아요. 구독, 좋아요.